자, 6번 문제를 가볼게요. 여기는 x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는 문제죠. 네, 그래서 앉으시고. 자, BH의 길이가 루트 3. 먼저 정육면체란 도형에 대해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정사각형을 먼저 알아볼게. 정사각형은 내면의 길이가 같고 이렇게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비율이 1대1 대 루트 2인 거 알고 계시죠? 이거는 막 피타고라스를 굳이 또 써서 알아야 되는 정보는 아닐 거예요. 정육면체에서는요. 지금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저기 입체적으로 가로지르는 게 비율이 루트 3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근데 루트 3이라는 비율을 차지한 애가 실제 길이도 루트 3이래요. 그러니까 비례상수가 1인 거죠. 비율이 그 자체, 비율 자체가 바로 길이가 되는. 루트 3분의 루트 2입니다. 네. 입체적인 상황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3분의 루트 6이 유리화하면 나오게 되죠. 정육면체란 도형을 아셨다면 네, 하셨으면 되고. 일단 7번을 봐보죠. 7번은 이제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끼인각에 대해서 넓이를 알려면 어떤 삼각비가 필요했어요? 사인이 필요했죠. 그거 빈종이야. 서니까 여기 올려져 있어. 자, 사인이 필요했는데 여기 탄젠트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탄젠트만 알아도 사인을 구할 수가 있잖아. 어떻게? 가상의 삼각형을 그려서 기억 안 나시나요? 그리고 얘는 탄젠트가 요거인 걸로 봐서 B가 60도라는 걸 알 수 있잖아. 특수각이니까요. 특수각이 아니더라도 우린 구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2분의 1 곱하기 SAS 조건에 대해서 여기다가 그 사인 값을 하는 거죠.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 요걸 계산해 주면 되겠죠. 네. 그럼 답이 몇이 나오나요? 몇이 나와요? 2분의 이렇게 약분해 주면은 6루트 3 나오잖아요. 3번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넓이 구하는 게 잘 생각 안 나셨나 본데 네,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현빈이가 질문했지? 이해됐니? 지금 뭐, 어, 어. 30도, 30도 미안해. 2분의 1이니까 6이 되겠죠? 미안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9번. 9번은 일단 좀 상자리 할 때 나눠서 할게요. 그다음에 19번. 상자리를 몰아서 할 거거든요. 19번 먼저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몇 회째 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모의고사를 두 개씩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 끝나고 나면은 다음 두 개 걸 보시고, 그러면 이제 해설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난이도 이제 중 이하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꼭 필요한 그 질문만 따로 나왔을 경우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중 자체에서 여러분들 선에서 질문 자체가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회차를 상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학이 결국에 마지막이 어려운 문제를 정복을 해야 여러분들이 결국 떤 시험이건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19번 먼저 봐볼게요. 이런 그림 우리 많이 봤던 내용이죠. 사각형 안에 원이 내접해 있고, 그죠?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또 6이래요. 그러면 이 원과 접선이잖아. 원과 접선에서는 쌤이 저기 접선의 길이 복사되는 거 제일 많이 쓰인다고 했었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고 이렇게 다 6이잖아요. 정사각형이 돼버리죠. 여기가 10이고 이렇게가 10이고 여기가 3이고 이렇게가 3이죠. 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보조선을 그어주시면 여기도 6이 되고 여기도 6이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다 필요한 거 다 나오지 않았나요? 윗변의 길이가 9죠. 아랫변의 길이가 18입니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10이고요. 나누기 2를 하면은 사다리꼴의 넓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6이고요. 자, 요런 거 계산할 때 9를 묶어주세요. 그럼 9 6에 54죠. 자, 여기 이제 3이잖아요. 1하고 2 해가. 자, 그러면은 뭐뭐 162 이렇게 나오겠네요. 3번이요. 그 다음에 20번, 22번. 22번까지는 이제 난이도가 상이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자, BD의 길이를 묻는 문제예요. BD의 길이. 근데 BD가 여기서 이 삼각형의 지름을 하나를 겸하고 있죠. 이런 특징을 확인해 주시고. 네, 보시죠. 자, BD의 길이.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O의 지름 AB 양끝점에서 그은 접선과 그러니까 A에서도 접선을 그었고요. B에서도 접선을 그었어요. 원 O에 한 점 P가 있는데 거기서 접선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선, 접선, 접선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겠네요. 네, 수직입니다. AD 길이이고 그다음 길이 나와 있는 건 다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D라는 점에서 A하고 P에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2로 복사가 됩니다. 여기는 5로 복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과 접선에서 접선의 길이가 복사가 되는 게 진짜 많이 쓰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고 수직이니까 어떤 한 그 선에 대해서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면 둘이 평행입니다. 그건 직관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선이 있는데 여기다가 수선을 그으고 여기다 수선을 그으면은 둘이 평행인 거는 직관적인 거거든요. 자, 이게 평행이고요. 자, 그럼 내가 이거 보조선 내리면은 여기가 이제 3이 되겠고 빗변의 길이가 7이겠고 이렇게 또 그을 수가 있죠. BD 길이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그걸 쓰는 게 뭐 아닐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거 쓰는 게 맞죠? 자, BD의 길이는 우리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여기가 2인 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지름의 길이 알면 피타고라스를 구할 수가 있죠? 그 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방금 내었던 보조선을 다시 그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2니까 여기가 3이 되겠고요. 여기가 7이에요. 그럼 피타고라스를 써서 49에서 9를 빼면 여기가 루트 40인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이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 요거의 제곱이니까 4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루트 44. BD의 길이는 루트 44입니다. 그러면은 네, 정답이 1번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주어진 조건에서 난이도가 중상쯤 돼 보이는데 주어진 조건에서 조건을 확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기하학적인 상황을 이제 보고서 그런 생각을 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문제마다 그림이 계속 바뀌니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는 5cm를 여기로 이렇게 확장하게 되는 경우를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암기 과목처럼 원과 접선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라 라고 딱 정해주면 그걸로 문제를 맞으면 좋겠지만 이런 걸 알려줘도 계속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문제에서 그 이러한 걸 눈으로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견 안 됐던 눈을 발견되는 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게 결국에 앞에서 내가 풀어주는 거를 모방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었었어. 혹은 여러분들이 붙들고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죠. 사고력이 늘어나셔야 돼요. 사고력, 생각하는 힘. 이거를 많이 안 풀어본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하다가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상 이하의 문제였고요. 그럼 이제부터 그 난이도 상 이상의 문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였냐? 9번이 이제 첫 번째 상 문제였는데요. 네, 9번에 보시죠. 이 x에 대한 탄젠트를 이제 묻는 문제인데,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가 3이고요. 여기가 3 루트 2입니다. 그럼 DF의 이제 높이가 1인 정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삼각형인데 높이가 1이래요. 그 1인 높이를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여기가 이게 2등분 되죠? 수직 2등분이요. 높이를 그렸을 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아까 봤던 그 상황이 나오네요. A, B란 그 선에 대해서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죠? 그럼 둘이 평행입니다. 네, 그런 거 이제 몇 번 이용을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보십시다. 우리가 정삼각형에서 높이를 알면요. 그 비례식을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죠. 네, 그것도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또 이제 각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2등분 되는 거 그런 것도 있죠. AB, AC 3 이렇게. 자,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볼까? 이렇게 또 수직 있게 보조선을 그으면은 얘가 도움이 될까요? 이거를 정삼각형에 여기 한 변의 길이 알 수 있고요. 높이가 정삼각형이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주어진 조건을 다 표시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문제를 진행해 나갈지. 일단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먼저 구해볼까요? 여기가 1일 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이죠? 1대 루트 3대 2잖아. 그래서 루트 3분의 2가 한 변의 길이가 나오는 건 알고 계시겠죠? 네. 이게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입니다. 자, 그런데 요 밑변의 길이도 이제 절반이 되니까 또 우리가 알고 있죠? 루트 3분의 1이라는 걸. 그랬을 때, 어, 잠시만요. 이 표시한 게 루트 3분의 지금 1입니다. 이렇게. 루트 3분의 1이고, 이렇게가 루트 3분의 1이죠. 자, 이런 게 좀 이제 힌트가 될 겁니다. 아, 60도. 자, 됐습니다. 그, X. 잘 보세요. 각도 논리가 사용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60도가 되잖아요. 정삼각형이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여기가 30도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90도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다 평행인데요. 자. 평행인데요. 여기가 이제 x 이렇게 되죠. 예, 그렇고요. 그럼 여기가 90-x. 잠깐만, 여기 갑자기 왜 안 보이지? 방금 풀어봤는데. 그러니까 요 길이 또 이렇게 막 연쇄적으로 나와서, 오케이.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지금 이게 큰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요렇게 내가 수직선을 올리면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1이니까 요렇게도 1이잖아요. 네,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가 이제 3이고,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직각이니까 내가 AD의 길이만 알면은 탄젠트 X는 끝난 겁니다. 그죠? AD만 알면 되는 건데, 요렇게가 1이고요. 요렇게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또 전체가 3이니까 끝났죠. 자, AD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AD의 길이는요, 전체 3에서 무언가를 빼주면 됩니다. 그 무언가냐면은, 요 길이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이죠? 1을 한번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정삼각형의 밑변의 절반이니까 루트 3분의 1이죠? 그걸 빼주시면 AD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3분의 AD를 하면 되죠. 탄젠트 X는 3분의 AD의 길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답이거든요. 그럼 답을 한번 내볼까요? 자, 얘가 2 루트 3분의 1인데, 네. 거기다 3분의 1을 이제 곱하면 되겠죠. 그럼 3분의 2에다가 3루트 3분의 1인데 9분의 루트 3.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9로 통분해주면 정답이 2번에 있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문제도 보조선이 필요했던 문제로 첫 번째 포인트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요 길이를 얻게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정삼각형의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요 길이를 아는 방식으로 해서 AD의 길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 잘 보이지가 않을 때 일단은 구하는 게 뭔지를 먼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탄젠트 X를 하기 위해서는 AD의 길이만 알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이죠. 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또 어려웠던 문제가 사항 이상의 문제가요. 여기 15번이었거든요. 15, 16번이요. 내가 이렇게 대충 봤을 때 15, 16번 말고도 좀 다른 틀린 게 많았었는데 이거 먼저 하고서 추가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풀어주고 나서 뭐 좀 오늘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생각보다 이제 쉬운 문제를 안 하니까 시간이 좀 되게 우리 널널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좀 중간 쉬는 시간도 가지고 그러면 열심히 달려오셨으니까.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그거를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15번은 이제 맞춘 학생이 한 명밖에 없는데 네. 이 그림 기하학적인 상황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통현. 원 안에 이렇게 선분이 잘린 걸 현이라고 부르잖아요. 공통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AB의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 가져왔어요. AB하고 O하고 O 다시가 수직일까요? 수직이 맞다면 yes or no?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맞다면 그게 왜인지를 밝히시는 분께 제가 오늘 선물을 좀 잔뜩 가져왔습니다. 각종 펜과 이제 색연필, 샤프 이런 걸 좀 가져왔거든요. 자, 수직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왜 맞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분. 자, 이건 수직이 맞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원의 반지름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얘도 원의 반지름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AOO'랑 BOO'가 서로 합동이 돼요. 무슨 합동이죠? 2하고 2하고 같고 3하고 3하고 같고 5하고 5'가 공통이죠. SSS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도하고 여기 있는 각도가 똑같고요. 다시 말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적인 절차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수직인 것 같은데 그럼 보통 수직인 거 맞잖아요. 모모인 것 같으면은 다 그거인 거 맞아서 얼렁뚱땅 중학교 때 많이 넘어갔었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고등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직 이등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네,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 신나게 쓰는 건데. 네.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x라고 두고서요. 피타고라스 써서 요 길이랑 피타고라스 써서 요 길이랑 더한 게 4다. 근데 문제가 식이 좀 더럽게 나와요. 그렇게 일단 해본 내가 좀 쉬운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4-x제곱의 루트를 하면 이제 요 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9-x제곱 하면은 요 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두 개 더한 게 4다.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루트가 두 개인 거 어떻게 하죠? 요거 요대로 양변 제곱한다고 해서 되지 않거든요. 이거 근데 우리 루트 처리할 때 분명히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x 구하면 x 2배 때리면 되는 거잖아. 2x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루트 두 개짜리일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만 일단 왼쪽에 두고 하나를 넘겨주는 거예요. 9-x제곱만 이제 넘겨줘 두고 제곱을 해줄게. 그럼 제곱하면 루트가 바뀌어지겠죠? 오른쪽은 루트가 섞여서 4를 제곱하면 16, 4-x 제곱하면은 이렇게 루트가 바뀌어져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8에 루트 4-x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x제곱끼리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20이 넘어가면은 몇이 되죠? 마이너스 11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제곱을 때려버릴게요. 여기가 121이죠? 여긴 64에다가 4-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숫자가 매우 더럽죠?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은 64분의 121인데 그거를 4에서 빼주면 x제곱이죠. x제곱은 4-64분의 121입니다. 나눠준 다음에 넘겨준 거예요. 네. 이걸 이제 루트 씌우는 거죠. 그 다음 2배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64분의 128이거든요.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의외로 정리가 돼요. 64분의 4 곱하면은 몇이죠? 256이거든요. 256에서 121을 빼면요. 몇이 나오죠? 135가 나옵니다. 64분의 135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거에다가 2배를 곱한 게 정답입니다. 계산이 복잡하지만 못할 만한 계산은 아니에요. 그쵸? 분명히. 그래서 계산이 너무 미친놈처럼 복잡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출제자의 의도대로 안 가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전혀 벗어나는 계산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이거는 내가 뭔가를 잘못 판단해서 숫자가 너무 더러워진 거다. 아니다. 요 정도까지는 감내할 만하다. 자, 그럼 요건 8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4분의 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135가 3하고 5하고 더해서 3의 배수입니다. 3, 4, 12, 자, 9가, 자, 135. 자릿수 다 더하면은 3의 배수죠. 그래서 3 곱하기 3, 4, 12, 3, 5, 15. 3이 하나 더 나와요. 그죠? 9를 3으로 빼주면요. 이렇게 15가 나오게 되죠. 네. 답이 3번에 있습니다. 자, 16번 봐보시죠. 자, 16번도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상황을 잘 살피셔야 되는데요. 자, 보실게요. BP가 3이고요. PC 나머지가 9래요.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12일 겁니다. 자, PQ의 길이 구하는 건데요. 우리 이렇게 만나는 점을 표시를 해줘 볼게요. 이렇게요. PQ의 길이는 현의 길이니까 우리 현의 길이 어떻게 구했었어? 요 피타고라스로 이렇게 해갖고 2배 많이 때렸었잖아. 네, 그렇게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놓는 게 중요합니다. 저기를 R로 두지 않으면 내가 아무런 식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저게 R로 두시면요.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게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가 12인데요. 자, 잘 보세요. 요렇게가 12인데 요렇게가 R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2-R이죠. 자, 이런 거 몇 개 찾으셔야 되거든요. 자, 요렇게가 R이에요.
요렇게가 3이에요. 요렇게가 R-3이죠. 그럼 요거 직가삼각형이잖아요. 직가삼각형인데, 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어때요? R이 결국에 나오게 되죠. 왜냐면 R에 관한 2차식이 될 테니까. 자, 그리고 정리해 주는 겁니다. PQ는 R-3을 2배 한 값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아직 계산을 다 끝내지 않았지만, 계산이 잘 나오게끔이라고 이렇게 길을 깔아줄 수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쓰면 어찌됐건 R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 R을 R-3을 2배 한 거에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R의 제곱은요, R-3의 제곱.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제곱할 건데 제곱 안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니까 R-1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다 제곱해서 풀어주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럼 너무 힘들잖아. 얘를 넘겨주세요.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을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12, 한 번 빼면 12고요. 더하면은 2R-12입니다. 자, 그게 R-3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우변 전개해 줄까요? R제곱 6R 플러스 9고요. 여기는 24R에 마이너스 144입니다. 역시 숫자가 그렇게 막 만만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풀 수 있는 식이잖아. 근의 공식을 써서라도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R제곱에 대하여 정리를 해주면 R제곱 24 넘겨주면 마이너스 30R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면은 153입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자, 얘가 3의 배수인데 이렇게 50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7하고 9 어떻게 해도 30일 만들어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이 숫자가 더럽게 나오고 거의 인수분해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근의 공식으로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딜레마가 빠지죠. 내가 여기서 뭔가 계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더러운 숫자가 나왔지?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확신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5죠. B'이. 자, 그러면은 R은 어떻게 되나요? 근의 공식을 써주시면, 짝의 공식을 써주시면 15에다가, 자, 이게 또 이제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25에서 요거를 빼는 건데, 그러면은 요거 2에다가 72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둘 다 될까요? 요거 판단 어떻게 하죠? 이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R이 모든 값을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72는 대충 몇 쯤 되죠? 8의 제곱이 64, 루트 64가 8이잖아. 루트 81이 9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 8점 몇쯤 되는 거거든요. 그걸 더하면 23쯤 되고, 그걸 빼면 7쯤 되죠. 이 반지름의 길이가 23이랑 7 중에 누가 더 적절하나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나요? 되는 건 왜 되고? 네? 누가 뭐라 얘기하셨네? 아, 네.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죠? 네? 7이 되는 건가요? 23이 되는 건가요? 자, 힌트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7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요렇게가 12인데, 이렇게 누가 봐도 작은 게 23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데 더 있거든요. 그런 걸 딱 내가 짚는 것만, 그 말이 맞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다 보시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이거 다 변의 길이잖아. 변의 길이는 음수가 될 수가 없죠. 0이거나. 자, 오늘 좀 쉬어야겠는데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다가 23을 대입하면 음수가 돼서 모순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플러스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70에는 8, 9, 70이니까, 저기, 36이 나가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6이 6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R이 정해지게 돼요. 얘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숫자가 더럽지만요. 자, 여기다 3을 빼면은 12고요. 12, 6 루트 2고요. 거기다가 이제 2를 곱하는 거니까 이게 답이 나옵니다. 네, 답이 3번에 있네요.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상이 이제 저 계속 없다가
여기 25번까지 나오거든요. 우리 25번까지 하고 지금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요거 답을 한번 풀어보실게요. 지금 다시 풀어보는 거는 오답 노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진짜 그냥 답을 다시 한번 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답 노트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그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오답 노트를 결국에 해낼 거 아니에요? 강의를 보고서라도. 그러고 나서 또 이틀 뒤에 다시 해보세요. 그럼 또 안 보이거든요. 그거를 반복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까지만 얼른 봐볼게요. 자, 요거는 되게 재밌는 상황을 줬어요. 우리 끈으로 이렇게 왜 어떤 막대 기둥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단거리가 4래요. 요걸 헷갈리니까 이렇게 봐볼게요. 원기둥의 단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P점입니다. 최단거리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거리일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어떤 외부의 점에서 원까지의 최단거리하고 최장거리는요. 자, 이렇게 구합니다. 중심까지 연결한 선에서 반지름 만큼 뒤로 가면은 최단거리고요. 반지름 만큼 전진을 하면 최장거리가 돼요. 네. 그거를 뭐 증명을 하게 되면 이제 요 만나는 점에서의 이렇게 수직인 접선 이렇게 해갖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좀 받아들이실게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4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구하는 게 실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실의 길이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봐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3차원에서 생각이 안 나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보통 3차원을 2차원으로 많이 이제 떨궈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실이 여기는 잘 보세요. 어떤 실로 이렇게 묶으면요. 여기는 떨어져 있죠. 그 여기 기둥이랑 여기는 붙어 있고요. 그러면 그 붙어 있는 게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면적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배운 게 원과 접선밖에 없잖아요. 배운 것 중에서도 4개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접점이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이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 길이가 최단 거리도 4고요. 여기도 4예요. 그림을 여기다 좀 깔끔하게 다시 그려볼게. 자, 이거 이제 2차원 버전으로 그리면요. 여기가 P고요. 자, 이렇게가 P인데요. 자, 이렇게 최단 거리도 4고요. 반지름도 4예요. 그래서 요 길이는 이제 8입니다. 중심까지 거리는요. 그리고 이제 접점은 항상 연결하라고 했죠.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여기도 4입니다. 어?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네요. 각도가 몇 도인지가 나오죠? 여기가 60도인 거 나오고 이쪽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이 노란색 각도 얼마입니까? 그거 알면은 문제 끝나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의 길이는요. 이렇게 요 부채꼴의 요 호의 길이하고 여기 있는 이 접선의 길이 두 개를 합치면 저 실의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과 접선과 관련된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 노란색 각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노란색 각도 몇 도입니까? 120도죠. 왜냐면 이거 1대 특수각이잖아. 이렇게 한쪽이 60도니까 여기가 120도입니다. 자, 그럼 다 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여기 위에 부분을 1번, 아래 부분을 2번 나눠서 해볼게요. 자, 2번 먼저 해볼게요. 지름 곱하기 파이. 그 다음에 360도분의 여기가 240도니까 3분의 2죠. 그래서 요 2번 파트가 3분의 16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파트를 봐볼까요? 1대 루트 3대 2니까 4루트 3인데 그게 두 개 있죠. 8루트 3입니다. 양쪽에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8루트 3에다가 3분의 16 더한 거는 네, 5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오케이, 5번이세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런 기하학적인 상황이 되게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푸는 게 잘 안 보였을 텐데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기하학적인 상황은 원과 접선이었고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를 지금 못 풀어서 거의 이거 아마 다 틀렸을 건데 다 틀렸을 텐데
다음에 요거하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게 생긴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럼 내가 또 틀려야 되는가? 이 문제를 틀렸던 내가 맞는 나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풀이보다 더 이제 핵심이 될 것인데요. 항상 그거야. 우리가 이제 원과 접선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배웠지만 여기서는 접선의 성질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이 기하학적인 상황이 그 상황이라는 거를 캐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캐치를 해내는 힘이 사고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고력은 이렇게 이 문제를 보면서 아 저거를 원과 접선을 저런 식으로 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모방 내가 직접 해보는 경험, 모방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내가 알려준 방식으로 그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보이기 시작하고요. 음, 그리고 내가 이제 오답 노트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는데 이 문제를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오답 노트를 할 때 약간 이 문제를 거의 외운다는 느낌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진짜로 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우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에서 사용된 감춰진 그 논리를 계속 우리가 노출받게 되잖아.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뇌의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수학에서 중요한 역량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수학 공부를 안 해더라도 뇌 근육이 좀 선천적으로 아니면 다른 영역에서 발달된 사람들은 수학을 금방 따라잡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원과 접선과 관련된 그런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그 지식을 툴로 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어려운 문제가 더 많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 해누리 고등학교, 해누리 중학교 여기까지 마치고요.